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스킨케어를 굉장히 간단하게 해요. 피부과 의사가 되기 전에는 화장품을 전혀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피부과 의사가 되고는 저는 화장품에 대한 기대를 거의 안 걸기 때문에 화장품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미비함을 알고 화장품은 기본만 충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이런 똑똑한 피부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해결만 하고 대부분은 이제 피부과 시술이나 레이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더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화장품에 또 실망도 하시고 또 다른 화장품을 찾아서 열심히 또 서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정말 입증된 성분, 내가 쓰고 싶은 효능을 보이는 성분에만 집중을 해서 픽을 하고 굉장히 화장품 라인은 간단하게 하고 대신 시술을 주기적으로 챙겨서 잘 해주는 편입니다. 과학적으로 화장품이 내 피부에 발랐을 때 정말 효능을 보이는 유효 성분으로 저는 손 꼽는 거로는 비타민C, 비타민E, 나이아시나마이드, EGF, 판테놀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화장품을 제조를 해보니까 크림이나 에센스는 그런 기능성 성분을 담기가 어렵고 제형상 이 크림을 기름 성분과 이 다른 성분들을 유화시키는 과정에서 유화제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그런 유효 성분들의 효능을 파괴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앰플들이 그런 고기능성 앰플들에 주로 집중되는 이유가 앰플이라는 그 액상 제형 자체가 유화제에 의해서 유효 성분을 손상시키지 않게 잘 담을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앰플들이 주로 고가의 고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보습제는 그냥 보습제와 약간의 피부 장벽 개선으로만 기대를 하고 앰플의 그런 기능성 유효 성분들을 체크를 해서 앰플을 그나마 스킨케어 중에서도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비타민C를 꼭 바르는데 예전부터 이 시페룰릭 엑시드가 들어간 스킨슈티컬즈 원조 비타민C랑 또 닥터 디퍼런트에서 이것과 비슷한 차세대 시페룰릭 엑시드 앰플을 노리면서 만든 CQ 안티옥시던트 세럼 이거를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바르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루는 이거 하루는 이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발라보고 있고 얘네는 아스코르빅 엑시드라는 비타민C 순수 형태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순수 비타민C가 활성도를 보이려면 pH가 2, 3으로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보다는 굉장히 낮은 산도의 앰플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거나 좀 건조하거나 좀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바르면 pH 산도가 너무 낮고 그 아스코르빅 엑시드가 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피부가 좋은 날과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붉은 날로 나눠서 건강한 날은 순수 비타민C 형태를 바르고 그리고 좀 예민하거나 붉은데 비타민C를 바르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저자극 형태의 비타민C가 들어간 앰플을 바르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매드히피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그 매드히피 말고는 마음에 드는 저자극 비타민C 형태의 앰플을 못 찾아서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주작 제품을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민망해서 스킨케어 루틴을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킨케어 루틴이 2020년으로 멈춰 있는데 그냥 당당하게 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워낙 주사 피부염이 있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저자극 형태의 비타민C가 필요했고 이 제품들이 순수 비타민C로는 너무 잘 만들어져서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제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저자극 비타민C 앰플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넣은 앰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날은 이거를 바르고요. 그다음에 나이아시나마이드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효능이 여러 가지 좋은 걸 갖고 있어요. 일단 미백, 항산화, 항염작용,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드름성이나 그런 주사 피부염 같은 피부염에서도 비타민C가 조금 자극될까봐 겁나서 못 쓰시는 분들은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간 거를 사용해주시면 항염작용도 있으니까 데일리 케어 앰플로 되게 좋아요. 피부가 건강한 분들은 이렇게 고함량 들어간 나이아시나마이드 제품을 찾아서 한번 사용해보셔도 되지만 저처럼 피부염이 있는 피부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한 5% 정도만 돼도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이거를 그래서 못 쓰게 되었고
저는 좀 팩으로 15분 정도 고함량 올려놓는 제형이 필요했어서 마스크팩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마스크팩보다는 데일리 만들 수 있는 신선한 토너팩 개념으로 좀 나이아시나마이드 5% 그렇게 넣은 제품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냥 토너를 나이아시나마이드 5%를 넣었습니다. 근데 저 이제 펑션 토너를 사용해주시는 구독 팬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이 영상을 기회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용기에 흰색이 지저분하게 묻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용기를 좀 바꾸는 게 어떠냐고 감사하게도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묻어나는 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고함량 화장품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나이아시나마이드 찌꺼기예요. 속에 있는 게 변질된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 나온 그 액체가 여기서 굳어서 산소를 만나면서 나이아시나마이드 고함량이 이렇게 하얗게 변했거나 EGF 연고를 제가 만들어서 와디즈에서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대학병원에 있을 때 상처랑 흉터 전문으로 이제 많이 케어를 했던 의사였어서 그런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거, 흉터를 안 지게 하는 재생 성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올렸는데 이 EGF 새살 연고 이거 제가 매니아고 제가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대웅제약에서 그런 강의 키닥터로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하고 대웅제약과도 많은 인연을 맺어왔는데 확실히 상처에 이 EGF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바른 사람과 다른 그냥 항생제 연고를 바른 사람하고는 제가 임상적으로 수년간 봤을 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착색도 잘 안 생기고 흉터도 빨리 낫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EGF 매니아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얼굴 부위에는 바르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습이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나이아시나마이드라든지 그런 게 좀 섞인 화장품틱한 EGF 성분의 재생 크림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근데 찾던 중에 시중에 EGF 화장품들은 굉장히 많지만 시중 걸 찾아보니까 그 EGF 고함량을 지킨 제품이 일단 없었고 왜냐하면 EGF가 워낙 비싸서 그 고함량을 놓다가는 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판매가도 높아지고 그랬고 또 일단은 EGF라는 그 원료가 보통은 그 대장균에서 추출한 동물성 원료인데 상온에서 쉽게 파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제 시술의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EGF 화장품을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게 2년 전이었고 식물에서 추출한 EGF 원료를 갖고 있는 회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 회사랑 얘기가 잘 되어서 저희한테 원료를 제공을 해주기로 해서 감사하게도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실타래처럼 늘어지는 그런 찐득함에 처음 보는 제형이실 건데 그래서 다른 앰플처럼 양을 많이 하실 필요 없고 굉장히 소량 한 방울만 띡 떨어뜨려서 얼굴 전체에 펴발라주시면 되세요. 굉장히 영양감이 진해서 악건성이거나 건조해서 잔주름 있는 분들 항산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노화 피부에서 데일리 나이트 케어처럼 그렇게 재생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프락셀이나 편평사막이 뺀 부위에 상처나 착색이 좀 덜 나게 빨리 재생 일으키면서 회복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거를 용량이 지금 30ml로 나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5ml짜리로 작게 레이저 하신 분들에게 드려야 돼서 5ml짜리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와디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저는 와디즈를 되게 즐겨서 사용하던 와디즈 서포터 중에 한 명인데 와디즈라는 데는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품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회사의 PR 문구를 보고 아 여기에 내가 투자할 만하다 이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 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이 그 금액을 펀딩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모아지면 그만큼 이걸 만들어서 배송을 늦게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저도 거기를 즐겨보는 이유가 꽤나 참신한 신규 브랜드의 신규 상품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는 대기업은 많이 없어요. 그런 형태는 대기업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자세히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보는 편인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단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보는 분들이고 그런 브랜드의 스토리와 내가 구매하는 제품이 만들어진 기획 단계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EGF 앰플을 그냥 흘러가는 상세 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고는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알아봐주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 먼저 런칭을 해보고 싶었어요.
히알루론산은 하다라보가 유명해서 제가 하다라보의 이 히아풀 라인의 히알루론산 앰플을 되게 오래 썼어요. 이만큼 히알루론산이 찐득하게 들어간 고농축 앰플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히알루론산 앰플, 비타민C 앰플, 나야시나마이드 구분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제가 바르고 싶은 걸 합쳐서 여기다 또 넣었는데 또 얘가 등장을 했네요. 오빠, 응? MBTI 혹시 기억나? 나 도저히 기억을 못하겠지? 그치? 응. 왜? MBTI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MBTI? 이 영상에 알려드리고 싶은데 나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 하는데 10분 걸리던데. 해? 지금? 아니 응. 아니 뭐였더라? 오빠가 엄격한 뭐였더라?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매번 까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 MBTI를 시작하겠습니다. 까먹어서 또 합니다. 재기발랄한 활동가 MFP-A입니다. 사교적인 외교관. 오 맞아. 그지? 똑같지? FJA. ESFJ. 입에 잘 안 붙네, 내게. 그러네. 그지? ESFJ. 이수즈. MFP-A. S푸즈. 오빠가 어렵네. 신기하다, 너랑 다른 거 자체가. 난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거짓말입니다. MBTI. 살짝 미치면 인생이 즐겁대. 어때? 너? 오! 다행히도 활동가형 사람은 언제 어떻게 휴식을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대. 우와. 일할 때는 열정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이었다가 단숨에 자유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변모해서. 되게 잘 만다. 그러네. 작가 캐서린 쿡 브릭스와 그녀의 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카를 융의 초기 분석 심리학 모델을 44년에 개발했대. 1944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개발됐대. 징병제로 인해 발생한 인력 부족 및 총력전으로 인한 군수공업의 수요 증가로 남성 노동자 지배자선 여성이 진출하게 돼 이를 성경률 같이 되게 2차 세계대전 때 체계적이었구나. 와우, 의미 있는데요? 다시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를 하지 말고 유식하게 이렇게 뭐라고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요? 저요. 또 갑자기? 아니 의사 친구들 조사해서 과별로 MBTI가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한데 아니겠지? 근데 왜? 그래서 어떻게 논문 쓰게? 그냥 궁금하네. 너 만약에 궁금하면은 내 친구들까지 동원을 해볼게. 아니 왜냐면 레지던트나 인턴 때 과 정할 때 학생들이 자기 성격에 맞는 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없겠지? 성격에 맞게 교수가 될 거냐 개원이가 될 거냐 뭐 제약회사를 가냐 이런 게 아니겠지? 그치? 과가 다니는 게 아니라. 그치. 과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성적이라는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만 가지고는 잘 안 되겠지. 그러네.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 과에 가서 성격이 변할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모르겠지. 정신과들이 하겠어.